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21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지난 8월 25일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요. 8월 25일 날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남북이 하나의 합의문을 만들었죠. 8.25 합의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박 2일의 회의 끝에 9월 8일 날 합의가 있었죠. 그래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또 1년 반 만에 또 진행된 건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도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면서 특집 기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네. 이산가족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김혜민 기자님, 혹시? 가족이 갈라진 네. 그런 게 이산가족 아닐까요? 네. 네. 사전 찾아보니까 가족 구성원이 본의 아니게 흩어짐으로써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이 만들어진 것은 당연히 분단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 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월북하는 경우도 있었고, 월남,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죠.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난 경우도 많았고, 전쟁 과정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저희 외할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먼저 내려오셨거든요. 원래 이북 분이신데 북한 쪽에 살고 계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원래 외할아버지 형님과 헤어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만나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먼저 월남에서 내려온 다음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이산가족이 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산가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 1,000만 명이면 우리 인구가 지금,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1,000만 명이라는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전체 합쳐서 1,000만 명이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더 시간이, 숫자가 줄었겠지만, 1,000만 이산가족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북이 합쳐서 한 지금 7,500만? 이 정도 되고,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한 1억까지는 봐야 되나? 그 중에 1,000만이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다 이산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다른 형제분이 계셨으면 이산가족인 거죠. 외갓집 전체가 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산가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요구가 이른 시기부터 좀 있어 왔습니다. 최초로 이산가족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게 뭐냐면, 1971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 찾는 운동의 시초라고 하고, 그래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72년 10월 유신이 선포되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움직임은 더 이상 추진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1985년에 이루어졌는데, 1985년 8월 달에 제8차 적십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남북이 광복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사실 네. 이산가족이라는 게 전쟁통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네. 꼭 월남 월북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남쪽에 살면서도 사실 서로 이제 생사 여부도 모르고, 누구는 피난을 갔는데 중간에 낙오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 생사를 몰라가지고 네. 그 이산가족 찾는 그런 것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 TV 보면은
나오잖아요. MBC인가 네. KBS인가 가족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피켓 하나 들고 이렇게 누구야 어디 있니 막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먼저 말씀드리죠. 1983년도에 KBS에서 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을 찾는 행사를 했어요. 이게 네. 이제 그때는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란 이름으로 했었는데 이게 원래 6월 30일 날 하루 딱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어서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453시간 정말 많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이 행사를 생방송으로 쭉 진행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봉 신청을 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봉을 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KBS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막 쭉 뭐 벽면 가득하게 붙여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일도 TV에 있었죠. 나와서 누구야 어딨니 뭐 이런 거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라는 제목인가요? 노래가 있지 노래도 않습니까? 있었죠. 그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왔던 기억이 네.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는 아닌 것 같고 몇 년 후에 이산가족 상봉 찾기 생방송했다라는 그 방송을 되돌아보는 그런 방송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막 울었었죠. 남북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 사이에 이제 갈라져 있는 이산가족 상봉하기 전에 네. 일단 남쪽에 있는 가족들부터 서로 이렇게 만나는 행사가 있었던 거네요. 네, 1983년이 있었고 이 행사가 사실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 그 행사에 영향도 좀 미친 거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광복 4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하자 이게 합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9월 20일 날 이 방문단이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어디로 간 거예요? 남쪽에 있는 이산가족 사람들이 북쪽에 평양에 가서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남북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 거네요. 교차 방문을 한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뭐 이런 정식 이름이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 이렇게 해서 그 연예인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각자 교차 방문을 했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이때 한 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못 하게 됐죠. 상당히 못 하게 됐고 규모도 50명씩 이렇게 됐었는데 되게 조금 했네요. 네. 하긴 뭐 시작이니까. 네, 50명씩 됐는데 그나마도 좀 바로 연락이 다 안 되고 이러면서 30명, 35명 이런 식으로 좀 한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됐는데. 근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 80년대에는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났고 90년대까지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이 지난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본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혹시 김혜민 기자님은 2000년에 이산가족 상봉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는 6.15 공동선언 이후. 네네. 예, 처음으로. 네, 저도 그때 기억을 해보면 그 8월 15일 즈음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8.15 대회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막 축하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2000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 2차 이산가족 상봉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따졌을 때 그쵸. 6.15 공동선언 이후에 첫 번째 상봉인데 이 행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11월, 2001년 2월 이런 식으로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연속해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면 6.15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딱 2달 준비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건데. 네. 2달 서로 남북이 합의만 되면 2달 만에도 할 수 있는 건데 15년 동안 그걸 못 해왔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뭐 실제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까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진행됐는데 2000년과 2001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면 금강산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교차 방문으로 이때도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상봉을 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4차 이산가족 상봉 때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02년에 2번, 2003년에 3번, 2004년에 1번, 2005년에 2번, 2006년에 2번, 2007년에 2번 이렇게 평균 2번씩이군요. 매년 2차례 정도씩 이산가족 상봉이 쭉 이루어졌고요.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화상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서 누구야 이렇게 인사하고 한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005년 8월 15일 날 그 1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 3차례, 2007년에 4차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화상 상봉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 교도소에 면회를 할 때, 네. 옛날에는 이 접견실을 직접 가가지고 면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화상 면회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만나고 접견하고 싶은 사람 교도소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게 편리해진 거죠. 직접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 사는데 뭐 광주에 있는 교도소에 누구를 만나려면 광주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네. 근데 그냥 서울에 있는 어디 서울 교도소나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그냥 면회를 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이런 걸 한다는 걸 딱 보니까 느낌이, 아, 이게 남북이 서로에게는 일종의 이제 감옥 같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구나, 우리 남북이.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네. 어쨌든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해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이 쭉 이루어졌었는데 매년 뭐 2차례 정도씩 화상 상봉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이렇게 열리고 중단이 됐는데 특히 이제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아예 완전히 뭐 중단이 된 거죠. 완전히 중단이 됐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 안 되다가 2014년 2월 달에 재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열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 참 이산가족 상봉이 사실 너무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연세들이 다 있으시다 보니까 8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90대이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신다.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신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산가족으로 등록됐던 사람들 약 12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아까는 1000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큰 범위에서 그런 것 같고 직접 이제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다라는 것들이 확실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12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 친척들 관계를 따지면 1000만 명이 1000만 명에서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네요. 이 중에 이제 12만 명인데 지금까지 이제 대면 상봉은 19차례가 이루어졌고 화상 상봉은 7차례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가족을 만난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분의 1 정도 만나거든요. 네, 이런 속도로 상봉이 이루어지면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1년에 2번 정도였잖아요. 정례가 됐다고 해도. 그건 뭐 가봐야 뭐 100명, 200명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더디다.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2006년에 등록된 이산가족이 12만 5천 명 중에서 사망자가 2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7월에는 6만 3천 명,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좀 시급하다. 그래서 빨리 정리화되고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그냥 일상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상시 상봉할 수 있도록 좀 잘 이야기가 돼서 상시 상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례화가 좀 되고 빠른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좀 대화가 잘 돼가지고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가셔질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있죠. 면회소가 있죠. 네네. 그것만 운영해도. 그렇죠. 상시적으로 그냥 금강산 관광 가듯이 그냥 면회소를 가가지고. 금강산 관람 풀리면서 같이 좀 되면은. 네,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20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좀 안정적인 개최와 향후에 상시적으로 더 정례화돼서 많이 만나실 수 있도록 기원할 마음에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 기사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이트나 언론사가 없네요. 네, 많은 언론들이 북한 소식을 다루긴 하는데 믿을 만한 것도 부족하고 한눈에 쉽게 보여주는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저희 NK투데이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포 캘린더. 인포 캘린더가 뭔가요? 네, 모든 북한 소식을 저장해놓고 날짜별 분야별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무려 검색어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포 캘린더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른쪽에 배너가 달려있으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소식을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는 NK투데이 야심작 인포 캘린더 많은 이용 바랍니다.